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이제 저리로 쓰시려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것에 더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꼭 활용하셔라 하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가를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긴 한데 이제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영상을 좀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검색창에 들어가겠죠. 검색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검색을 하게끔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검색을 하시면 저렇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요거 2분기 대리대출, 2분기 대리대출이 지금 접수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이 있다. 대리대출은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가 있으면 정책자금 금리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쓰는 저리로 자금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대리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리대출을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게끔 되겠죠? 신청하기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인증해 주세요. 이런 로그인 화면이 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료되겠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2분기 대리대출 요걸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시게끔 되겠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 접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간단한 어떠한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이제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은 뒤에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게끔 되고, 본인이 이제 별도의 담보가 있는 경우나 혹은 신용으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들고 바로 은행으로 가면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담보 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신용보증서를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했고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쭉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영안정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요 일반 경영안정자금, 은행과 상관없이 다 쓰실 수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업종 무관, 그냥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요걸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되고 여기 정책적인 기준금리 플러스 0.6%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게끔 되고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준 금리가 몇 프로냐? 여기 나와 있죠? 2.79%가 되겠습니다. 그럼 2.79%에 0.6%를 가산한 금리가 일반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중반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희망 대출 금액 하면은 최대 한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7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7천만 원 일단 넣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넘지 말라는 소리지 7천만 원 넣었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가 7천만 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면은 여기엔 이제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그 스크래핑을 해옵니다. 제가 소상공인이 맞는지, 매출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신용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래핑을 해 오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다 동의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동의를 하시게끔 되면, 예, 밑에 전체 밑에, 예, 전체 동의가 있었네요. 예. 예,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저처럼 일일이 하실 필요 없고 전체 동의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면 이제 요 밑에 인적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넣어주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게끔 되겠죠. 그게끔 되고, 본인 인증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사업체 정보가 따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하시게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신청하기 전에 무슨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칸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긴 당연히 다 아니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아니요. 예. 그럼 되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그리고 그 외의 업종, 뭐 요식업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어떤 그 외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하게끔 되면 소상공인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 상시 근로자는 4대 보험 다 들어준 상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4대 보험 들어주지 않은 직원이 5명이 넘는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당연히 뭐 그러니까 다 아니어야겠죠. 예. 다 아니어야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해서 전부 다 아니오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룸사롱 같은 거나 골프장 같은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뭐 도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담배 중개업, 그런 거나, 약국은 이제 참 이게 좀 아깝긴 한데, 약국 안 됩니다. 그럼 되고 성인용품 판매점, 아쉽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방문 판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같은 거 되지 않고, 주로는 이제 도박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도박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금융업, 금융업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금융업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겠죠. 그럼 되고, 부동산업 중에서 중개사는 돼요. 중개사는 되는데, 그 외에, 뭐 쉽게 말해서 기획부동산업이나 뭐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쭉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골프장도 되지 않고 도박장 운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끔 되시고, 여기 우대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 우대 중에서 지금 보시면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가 정책 우대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경영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매출 특히 8천만 원 미만의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도 없이 완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행 컨설팅 수준업체도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업체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책 우대 사항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정책 배려 사항 중에서 특히 여성기업 들어가 있다는 거, 여성기업 들어가 있고 장애인 기업,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우수 기업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 해당되시는 분들 꼭 정책 배려 사항에 넣어주시고, 요 부분 중요합니다. 사회안전망에 노라운상 문제 들어있어요. 사회안전망에 노라운상 공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 노라운상 공제 많이들 드셨죠? 그러니까 노라운상 공제 들어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들어있으신 분들, 사회안전망 우대사항에 해당이 되신다. 그럼 되시고, 직접대출 성실 상환자 같은 경우에도 우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여기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가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봤던 이제 절차들이 나오죠.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 제출을 하시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명 확인해서 이제 신분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작성을 했죠. 그래금 되고 사업자 등록 증명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도 이제 요거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략이 되게끔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사각 정보증명서 같은 경우에 이제 올리셔야 된다. 그리고 주업종 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하나의 기업이 두 개 서로 다른 업종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제 올리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올리실 필요가 없게끔 되겠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기를 올리도록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올리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저기가 없어요. 신분증하고 사업자 등록 증명 정도 그 정도 그냥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을 낼 수가 있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최종 제출을 누르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도 했는데 1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쭉쭉쭉쭉 혼자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5분 정도면 아마 충분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가이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신용보증재단 신청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먼저 신청해 보시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부대출 신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 선생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에 직접 내점하시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